그때 이병철 위원장이랑 위원장 뭐 좋고 설명을 해주면 되지 뭐. 공동 대표였어. 공동 대표죠. 중앙 대표라고. 정당법상 대표더라고. 대표야. 대표. 그때 대표. 전 위원장 민주총 위원장 얘기하는 거로. 위원장은 그렇게 민주노총 위원장이고 당 대표. 그렇죠. 네. 시간이 그냥 해. 그래요? 그냥 미리 해도 되나?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된 염경석입니다. 이거 마이크 소리 안 듣는. 아직 안 듣나?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아. 소개부터 하지. 시간 안 되나? 대변인이 와야 한다고. 누가 와야 한다는 거지? 당 대변인. 시간이 안 됐어요. 오늘 조금 일찍 오긴 하는데. 제가 안 열어드립니까? 마이크 안 켜져요. 아,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시간 돼서 제가 오려고 그랬는데. 네, 저희들 시골에서 오다 보니까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와가지고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열어드릴게요. 제가. 정의당 염경석 후보 비례대표 후보 출마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본 제21대 총선에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내 경선 후보로 출마하게 된 염경석입니다. 제 출마의 소견을 우리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게 돼서 영광입니다. 특히나 국회 정론관에 저는 두 번째 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북 전주에 살고 있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기자회견장은 많이 갔어도 우리 정론관엔 두 번째 오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제가 직접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편에 우리 이세호 농민기본소득 추진 전북운동본부의 상임 대표이십니다. 이세호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편에 정의당 1기 대표님이셨고 민노총 전 위원장님이셨던 우리 조준호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 인편 두 번째로 민노총 현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경자 수석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제 오른편에 우리 공공운수노조의 공공기관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장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홍수 본부장님이십니다. 제 왼편 세 번째로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의 황병래 위원장입니다. 지금 제 펼침막을 도와주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전북본부장 강희송 님입니다. 저 끝에 펼침막 함께 도와주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대경본부장인 유기수 님입니다.
이어서 우리 이세호 상임대표님의 추천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시골 지역에서 촌에서 올라왔습니다. 촌에서 그동안 시민 사회에 이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30년 동안 해왔는데 그 30년 동안 한결같이 저희 곁에서 또 저희 앞에서 또 제 뒤에서 같이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신 바로 영경석 후보이십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바라왔지만 늘 한결같은 분이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기후변화 그리고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보이는 이것도 문제지만 또 잘 드러나지 않는 불평등 그리고 차별 만연해 있는 이 사회,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사회, 불안한 사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국회의원 정말 자격이 있는 분이다 생각이 돼서 오늘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경석 후보가 정말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국민을 위하는 이런 일할 기회를 충분히 모든 것 잘 갖춰지고 준비된 후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많은 응원과 또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경석 후보가 필히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통해서 꼭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의당 1기 대표님을 역임하셨던 우리 조준호 전 대표님 추천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조준호입니다. 영경석 후보는 평생을 노동운동과 진보운 정치에 몸담았습니다. 한 번도 그 편안한 길 그리고 본인을 영달을 위한 길을 걷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제 노동 문제나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서민의 입장에서 이런 분 한 분은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는 30년 동안 이 동지를 보면서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국회에 진출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그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들과 서민과 그다음에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활동을 할 때만이 이 국회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을 함께 하면서 노동운동을 함께했던 동지이고 그리고 정의당을 만들 때부터 함께했던 이 동지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민노총 수석 부위원장님이신 김경자 수석 부위원장님의 추천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김경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우리 염경석 후보님의 추천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버락 오바마가 가장 부러워했던 한국의 제도는 바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도 그의 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가장 하고 싶었던 제도가 바로 의료보험 제도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정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했고 부러워했던 한국의 제도가 바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걸 위해서 만들고 투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염경석 후보입니다. 지역으로 흩어져 있고 그리고 각 의료보험 조합의 재정의 상태에 따라서 건강보험의 적용이 달라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했던 의료보험 제도를 통합시키고
더 나아가서 전국민 직장의복과의 통합을 하면서 실제로 국민에게 건강을 지키는 제도로 만들었고 그 제도의 강화를 위해서 지금도 애써왔던 분입니다. 또한 현재 지금 4.15 총선이 코앞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 정당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촛불을 들어서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서 노동자도 돈이 없는 민중도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꿨던 국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정권은 바뀌어서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지만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가난한 노동자와 민중은 여전히 못 사는 이 세상에 대한 분노와 그렇기 때문에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보수 정당을 통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저희 김명환 위원장이 지지 선언도 했습니다만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 등 진보의 가치와 노동자, 농민 그리고 많은 청년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보 정당을 통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염경석 정의당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염경석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불어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이 그야말로 노동자 국민과 없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염경석 후보가 자신이 살아온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결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역에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더 이상 4인 가구가 가구의 대세가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독거노인이 어느 정말 시골에 있는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이 거의 1인 가구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세상이 됐고 이 돌봄은 사회적 돌봄이어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건강보험 제도를 넘어서 사회 돌봄, 모든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에 적격인 사람이 바로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많은 분들이 추천드린 염경석 후보입니다.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의 추천사 정말 고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추천사를 드려야겠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제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낭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의 손을 잡아주는 가슴 따뜻한 정치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 염경석은 30년 동안 노동자로서 살아왔습니다. 20년 동안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 정치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지켜온 양심과 신념으로 노동 현장에서 쌓아온 철학과 경험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노동자 정치인이 되고자 제21대 총선에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합니다. 직장에 입사한 2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까지 30년 동안 노동자의 길을 의연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걸어왔습니다. 1989년 직장에 입사한 이래로 전북지역 의료보험 노동조합 창립대원으로 시작하여 1992년 전북지역 의료보험 노동조합 제3대부터 제5대 위원장, 94년 전국지역의료보험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96년 민노총 전북본부 1대부터 4대 본부장, 2015년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전북본부 제1대부터 2대 본부장과 2019년 정치위원장으로 정년을 앞둔 지금까지 지역의료보험 전국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노동자로서 30년 동안 공공기관 사무직 현장 노동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민노총 전북본부 본부장을 지내면서 노동법 안기후법 날치기 통과 무효를 위한 97년, 98년 총파업과 정리해고 반대, 공안탄압 저지 투쟁 등 수많은 집회와 농성 그리고 삭발 투쟁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폭행과 연행을 당하고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직장에서의 해고와 복직이라는 아픔을 견뎌왔습니다. 자본 중심의 보수 정권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운동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노동자 서민들과 뜻을 합쳐 민주노동당 창당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20년 진보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부터 2019년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까지 4번의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와 2번의 도지사 선거 출마, 그리고 모두 예상된 낙선이란 쓸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의 진보정당 원내 진출이란 보람과 긍지를 느꼈으며 진보정당의 분열과 분화에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였지만 진보정당 운동이 아니고서는 차별과 불평등이란 노동학 억압과 착취의 현실을 계산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다시 정의당을 통해 진보정당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3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20년 동안 거칠고 굴곡진 진보정당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비록 진보정당 후보로 지역구에 6번 출마하여 6번 낙선하였지만 지역 감정에 기댄 보수 일색의 정치만으로는 보수와 진보 대결 구도로 정치가 발전되는 정치사에 진보 정치의 개척자 역할을 하였고 2004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 당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청년에게 일자리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 복지 확대에 정치적 원동력을 만드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여 각 지역별 학교급식 조례 제정운동의 요구인 친환경 우리농산물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중앙의 모 방송사로부터 우수공약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6년 만인 올해 2020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역사를 보면서 진보 정치인으로서 학교급식 제도화에 선두적 역할을 하였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안 위기 후 23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기득권층의 대물림을 위한 불법과 반칙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기득권 양나의 권력을 약한 주도권 경쟁으로 민의의 정당인 국회는 동물농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면 할수록 오히려 국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삶은 팍팍해져 갈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낡고 불패한 기득권층을 바꾸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진보 정치인들이 기득권 정당에 맞서 투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의 유지를 받들어 사회 기득권층의 특권을 해체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노동하고 제대로 대접조차 받지 못하는 성소 환경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름을 달래주는 가슴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첫째, 노동자들의 권리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사용자들의 노동권 침해를 엄하게 처벌하여 노동 존중, 노동자 존경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바치겠습니다.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주 4일 36시간 노동제, 1일 노동 9시간 상한제를 법제화하여 일과 여가 생활이 보장되는 이른바 워라밸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의 세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국가 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상보육과 무상돌봄이 필요합니다. 출산율 0.88% 시대, 지역소멸, 국가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유일하고 강력한 방안이 무상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현실화시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완성하겠습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선거 공약으로 제기하여 16년이 지난 현재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많은 부분이 현실화되고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완성인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는 정치 일꾼이 되겠습니다. 넷째,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해체하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추방하며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자립형 사립고를 폐지하여 고등학교를 평준화하고 국공립대학교 통폐합을 통해 대학을 평준화하여 대학을 안 나와도 취업이 가능하고 학력에 따라 임금 차별이 없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핵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에너지 전략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여 생태계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일곱째, 지방 분권과 자치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노동 그리고 진보의 한길을 30년 동안 변함없이 달려온 노동자 정치인 염경석에게 정의당 국회의원으로 일할 기회를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자님도 혹시 질문 있으면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